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선시대의 신비롭고도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바로 어우야담, 성왕신을 포기시킨 김효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조선시대의 정치적 갈등과 귀신의 이야기가 얽힌 이 사건은 어떤 비밀을 품고 있을까요?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조선 선조 초기, 조정에는 붕당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심의겸과 김효원이 서로를 비방하며 갈등이 커지면서 조정은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게 되었죠. 심의겸은 서인의 중심 인물이었고 김효원은 동인의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조정의 의견도 둘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선조는 이 상황에 분노하여 심의겸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를 통칭하는 하도 지역의 방백으로 내려보냈고 김효원은 부령부사로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율곡이인은 김효원이 병약하여 북쪽 변방으로 가면 죽을 것이라며 다른 곳으로 보내달라는 상소를 올렸습니다. 이에 선조는 김효원을 삼척부사로 임명하게 됩니다. 삼척은 영동지방의 부유한 읍이었지만 여기에는 기이한 일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바로 귀신에게 홀리는 일이 많아 부사들이 잇따라 죽는다는 소문이 있었죠. 삼척읍에 도착한 김효원은 관아가 아닌 마을집에 거처하게 되었습니다. 관아에는 요괴스러운 일이 있어 태수들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아전들이 관아를 폐쇄시켰던 것입니다. 김효원은 이를 괴이하게 여겨 관아를 물 뿌려 깨끗이 청소한 뒤 그곳에 거처하기로 했습니다. 충분히 막 지난 후였기 때문에 서울에서 권속들이 따라올 엄두를 내지 못했고 김효원은 혼자 텅 빈 관아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김효원이 잠을 자던 중 현문이 저절로 열리며 한 점 푸른 불꽃이 나타났습니다. 이 불꽃은 뜰 가운데서 작아졌다 커졌다 하며 김효원의 침실로 날아들어왔습니다. 김효원은 이불을 끼고 앉아 정색하고 말했습니다. 사람과 귀신의 길이 다른데 어찌 사람을 상대로 액을 끼치는 것인가? 어찌 이처럼 괴이한 일을 한단 말인가? 만약 원한이 있다면 자세히 진술하라. 어찌 감히 인간을 업신여기느냐? 김효원의 말이 끝나자 불빛은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그는 문을 굳게 잠그고 다시 잠에 들었는데 꿈에 어떤 사내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저는 이 읍을 지키는 성왕신입니다. 이 읍이 존재하면서부터 산사에 저의 위패를 설치하고 제사를 베풀었으나 중년의 신라 왕의 제3녀인 요괴한 무당귀신이 소백산에서 내려와 백성들을 미혹시켰습니다. 그러자 읍에서는 저를 쫓아내고 산사에서 그녀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저의 위패는 관청 안시령 위에 걸려 욕을 보았습니다. 성주께서 저희 위패를 옛 사당에 돌려주신다면 다행이겠습니다. 김효원은 꿈에서 깨어났고 하늘은 이미 밝아 있었습니다. 그는 일찍 일어나 성왕당으로 갈 준비를 했습니다. 읍 사람들은 김효원이 밤중에 죽었을 것이라 생각했으나 그가 무사히 새벽을 맞이하자 신기해하며 물었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김효원은 대답했습니다. 성왕당에 가네. 김효원은 유색 며칠 거느리고 사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수놓은 현문, 비단 휘장, 비단 깃발, 의물들이 잘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김효원은 아전들에게 이것들을 모두 철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아전들은 두려워하며 말했습니다. 이 신의 영험함은 비할 데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큰 재앙이 닥칠 것입니다. 아전들은 감히 다가가지 못했고 몇몇은 달아나 숨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김효원은 서너 명의 유생을 시켜 위패와 휘장, 깃발 등을 철거하고 마당 가운데 쌓아 불태우게 했습니다. 순금으로 만든 큰 비녀와 방울 같은 것은 두들겨 부수어 조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 관청에 가서 실ong 위에 있던 성왕신의 위패를 사당에 안치하고 희생과 술을 준비해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날 밤 성왕신이 다시 꿈에 나타나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후로 삼척읍에는 더 이상 재앙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조선시대의 정치적 갈등과 귀신 이야기가 얽힌 이 이야기가 흥미롭지 않나요? 다음 시간에도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